자, 이제 요는 갑의 소유물이고 요 부동산, 뭐 동산이든 부동산 상관이 없어요. 을의 소유물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 개의 물건, 이것도 한 개의 물건 딱 합해져 가지고 합해지면 이제 첨부라 그래요. 첨부는 이제 유형에 따라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자, 부합, 혼화, 가공. 자, 그 시험은 거의 부합에서 나옵니다. 부합. 부합은 딱 부착 더하기 합체. 자, 부착 더하기 합체. 그래서 이제 딱 쉽게 이제 그 분리할 수 없는 게 부합물. 그러면 부합물이라고 그러죠. 부합물.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면, 자, 갑의 토지입니다. 갑은 단위가 뭐라고 그랬죠? 토지는 필이죠, 그죠? 일필지. 여기가 범어동, 범어리, 백번지라고 하죠. 일필지,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근데 자기가 요거는 갑이 소유자라면 요 물건은 을이 소유자가 돼야 돼. 이게 첨부가 되면 소유자가 달라야 됩니다.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 항상 자기 거지 뭐.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나무 심었다. 당연히 이거는 자기가 소유자죠. 문제는 갑의 땅에다가 을이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나무를 우리 수목이라 그러죠. 자, 수목을 그냥 심어져 있는 상태는 뽑으면 뽑히는 상태는 이거는 부착 아직 부합이 안 됐어요. 나무가 이제 뿌리를 내가지고 뽑아서는 안 뽑힐 정도가 되면 이제 부합이 된 거죠. 딱 부착되어서 합체되어서 쉽게 이제 분리할 수 없는 형태가 됐을 때는 부합물이라 그래. 부합. 그러면 요 나무는 소유자가 누구 거냐 이게? 갑의 거냐, 을의 거냐. 자, 원칙적으로 우리 법은 이제 소유자는 한 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을이 나무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토지 소유자, 즉 부동산 소유자가 이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을은 이제 소유권 상실당하고 갑이 나무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나무값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라면 을은 100만 원만 손해보잖아요. 이 사람은 1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으니까 갑은 100만 원, 돈은 1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주고 나무의 소유권은 을이 취득하는 걸 부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부동산에다가 부합당하면 이 부합당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갑의 땅에 남의 땅에다가 나무 심어가지고 이 사람이 을이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은 정당한 원인을 권한이라 그래. 권한이 있다면 부합 안 당하고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 정당한 권한은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용익물권이죠. 지상권. 을이 만약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을이 또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당한 권한 있는 사람이 나무를 심었다면 나무는 부합을 안 당하고 을이 나무 소유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의 부합 원칙과 예외 보러 갑니다. 1. 부동산의 부합 갑니다. 256조 요건 암기가 돼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자, 시작. 그러나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부동산 소유자, 즉 땅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인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그 타인의 권한이 대표적인 애가 이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부합되지 않는다. 이거는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자, 그럼 넘겨보면 정리됐고요. 자, 부동산 간의 부합은 원칙은 누가 소유자죠?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뭐라고 그랬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그 2번 257조 동산 간의 부합은 출제는 잘 하지 않는데 원칙만 좀 기억합니다. 자, 동산과 동산이 부합해보죠. 부합은 딱 부착되어서 합해졌기 때문에 쉽게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를 부합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예 한번 해보죠. 자, 갑의 반지가 있습니다.
갑의 반지는 동산이야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음식이잖아. 갑의 반지에 을이 다이아를 받았어요. 다이아. 그럼 무슨 반지가 됐죠? 다이아 반지가 됐죠. 이게 이제 동산 간의 부합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격 비교를 해야 돼. 가격 비교. 원칙은 만약에 주된 동산 소유자가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이다. 예컨대 반지는 만약에 10만 원짜리인데 다이아가 1000만 원짜리다. 그럼 뭐가 주죠? 을이 주죠. 을이 소유권 취득하고 1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주면 돼요. 주된 동산 소유자입니다. 자, 257조 보세요. 동산 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줄거보죠. 누구 거죠?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주된 동산 소유자. 원칙만 기억하죠. 다음에 이제 3번에 혼화로 내려옵니다. 혼화. 자, 혼화는 혼합과 화합을 합한 말이에요. 혼합. 자, 밑에 258조. 동산 간의 부합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원칙은 주된 동산 소유자 겁니다. 우리 혼화 그러면 여러분들 짬뽕 생각하면 돼요. 짬뽕, 혼합. 자, 밑에 나오죠. 혼화에는 곡물, 쌀과 쌀, 돈과 돈과 같은 혼합과 술과 술, 기름과 기름 같은 융합의 두 종류가 있는데 둘 다 뭐 그냥 혼화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혼화하면 서로 쉽게 섞여져서 원물을 식별할 수 없는 게 혼화입니다. 동산 간의 부합하고 똑같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갑이 쌀을 한 가마니 가져왔어요. 쌀 한 가마. 자, 여기는 뭐 양산 쌀이라고 하죠. 자, 을이 어디 쌀 할 거예요? 저 김해쌀 가져왔어요. 섞었어요. 섞으면 양산쌀, 김해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식별 안 되죠? 이게 혼합니다. 혼합. 아니면 또 뭐 갑이 휘발유를 가져왔고 을이 휘발유를 가져 섞었어요. 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원칙은 주된 동산 소유자. 이제 가격이 비슷하다면 만약 이 쌀 한 가마니가 20만 원이고 이 쌀은 20만 원이라면 이거는 주종 구별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이제 공유하게 돼. 가격 비율로. 자,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간다. 동산 간의 부합에서 두 번째 줄 257조 예외.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는 동산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격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합니다. 주종 구별이 안 되면 한다가 공유입니다. 가격 비율. 그게 부합과 혼화의 공통점입니다. 자, 원칙 갑니다. 동산 간의 부합하고 혼화는 원칙은 누구 물건이에요? 주된 동산 소유자 소유물이고 예외적으로 주종 구별이 안 되면 누구 거다? 부합 당시 가격 비율로 공유합니다. 자, 마지막 4번 내려서 가공. 가공은 가공식품 생각하면 돼. 가공식품. 자, 여기는 이제 갑이 딸기가 있어요. 갑의 딸기인데 을이 이제 믹서기를 가져와서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딸기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딸기 주스에서 자, 이 원물로 딸기로 원상회복이 가능합니까? 주스 가지고 딸기 꼭지, 원상복구 불가능하죠. 그래서 원상복구를 안 시키고 주스의 소유자가 이게 가공식품이잖아. 원칙은 원재료 소유자 겁니다. 갑이 소유자입니다. 원재료 소유자 가공식품 가보죠. 제1항 259조.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는 딸기 주스를 만든 때는 그 물건 주스의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가공식품 원재료 소유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즉 주스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입니다. 현저히 다액인 때는 가공자 소유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딸기가 1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어치인데 요걸 갈아가지고 딸기 주스가 1000만 원어치가 됐다. 현저히 다액이죠. 이때는 가공자 소유가 된다는 거죠. 자,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자, 먼저 부동산의 부합은 원칙은 누가 소유물이죠? 부동산의 부합은 부동산 소유자.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부합 안 당하고 을의 거지 권한 있는 자. 권한이 뭐였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음 동산 간의 부합은 원칙은 누구 거죠? 주된 동산 소유자. 혼화도 원칙은 누구 거죠? 주된 동산 소유자. 가공식품도 원칙은 누구 거죠? 원재료 소유자. 그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더 이상은 출제가 안 되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요건 우리 전번 주에도 배웠던 거죠. 점유권 가지고 배워도 전번 주는 갑이, 자, 여러분들이 책이라고 그랬죠. 책을 갑이 점유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소유권을 이제 을이 훔쳐갔죠. 그러면 이 소유물을 찾아오는,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죠. 이렇게 찾아오는 게 지금 배울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죠. 이게 소유권에 기한 물청 배우러 갑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가 몇 개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죠. 자, 무슨 청구, 무슨 청구, 무슨 청구?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계속 배웠잖아요.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예방은 오하죠. 오와 담보 청구하고 선택이죠. 자, 가보자고. 213조. 제목이 뭐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항상 우리가 11, 12, 1, 2월 달에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빨리 좀 정리해 줘야 돼. 제목. 자, 213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그거는 이제 아직 설명 안 한 건데,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이제 갑이 이 물건의 소유자인데, 이 물건이 소유물이잖아.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권이 소유권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을이 훔쳐갔어요. 을이 도둑놈이 훔쳐가면 이 물건을 소유물 반환 청구로 찾아옵니다. 상대방 항상 이 소유물 점유자죠. 자, 이때 조심할 게, 만약에 이 사람이 예외, 이 사람이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반환 청구를 거부하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정당한 권한. 정당한 권한은 을이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것은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거죠. 빌린 사람들. 예컨대 임차인이 이 물건을 1년간 빌렸어요. 그럼 1년간은 이 사람이 정당한 권한이 있죠. 1년 동안에는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임차권, 또 뭐 전세권, 이런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점유자는, 자, 무슨 점유자? 무단 점유자가 돼야죠. 권한이 없는 무단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214조 보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있다. 잘라주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한 자에 대해서는 방해 예방 또는이죠. 이나 또는 선택입니다.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방 청구권은 손해배상 담보 청구권과 선택 관계입니다. 또는이야. 자, 그럼 1의 배웠지만 읽어보죠. 물건의 실현이 방해당했을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물건의 내용이 방해당했을 때죠. 자, 민법은 소유권에 관해서는 그 세 가지 제목 나오죠. 소유물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다른 제한물건에 준용합니다. 준용한다는 것은 준해서 적용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 먼저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걸 많이 출제하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 이 청구권의 주체는 점유를 잃은 소유자입니다.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고, 상대방은 현재 점유를 무단 점유하는 자입니다. 무단 점유하는 자. 그리고 이제, 자, 조심할 게 동그라미 2번이죠. 2번. 토지에 건물이 무단 축제되는 경우,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물에 퇴거 청구하면 안 되고 건물 철거
청구를 해야 됩니다. 요 지문을 자주 내는데 보세요. 자, 물권적 청구권 이름이 뭐예요? 반환 청구야, 퇴거 청구야? 반환이죠, 반환. 또는 방해, 배제 청구. 이런 거죠. 철거 청구해야 됩니다. 철거 청구. 자, 보죠.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의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불법 건축에도 이 건물의 소유권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에? 건물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죠. 을이 불법 건축을 하더라도. 을이 이제 건물의 소유자지만 이 사람이 동의 안 받았으니까 갑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잖아. 갑이 을한테 야, 건물 철거해라. 이게 철거 청구를 해야 돼요. 철거 청구해야 되지. 이 사람 소유자한테 이 집에서 나가라. 퇴거 청구는 하지 못합니다. 퇴거 청구하면 안 되고 건물 철거 청구해야 돼. 왜? 이 사람 소유자니까. 소유자한테 니네 집에서 나가라 하면 안 되죠. 건물 철거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고 판례학습 보세요. 자주 나오는 거죠.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을이라 놓고 을이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은 갑입니다. 타인 갑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 철거 청구와 대지분의 인도 청구가 있을 뿐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는 자 을에 대해서는 건물에서 뭐는 못하죠? 퇴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건물이지만 소유자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 청구와 토지 인도 청구를 해야 되지 건물에 퇴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거야.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고 만약에 이 건물의 임차인이라면 예컨대 임차인은 이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임차인은 이 집을 철거할 권한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철거할 권한이 없으니까 갑은 임차인에게는 퇴거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집에서 나가라. 그게 다만입니다. 바로 건물 소유자가 아닌 건물 사용자의 컨대 얘가 틀렸네, 그죠? 의가 하나 더 들어가야죠. 예컨대 임차인에 대해서는 건물로부터 퇴거와 대지 반환을 청구할 있고 퇴거 청구해야 돼. 건물 철거 청구할 수는 없다. 거꾸로 되죠. 왜냐? 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철거 권한이 없으니까 건물 철거 청구를 못하고 퇴거 청구를 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이 가장 중요하고 물건 반환을 청구한 다만 주로 나간다. 다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 점유할 정당한 권리 예컨대 나오죠. 뭐 을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동시행항변권 등등등이 있는 때는 정당한 권한이 있으니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자,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고로 이퀄 소유물 반환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거부하니까 소유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정당한 권한이 중요해요. 그 다음 3번에 이제 자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이거죠. 자 반환 청구권은 자 점유를 이전 청구를 한 게 반환 청구죠. 나한테 돌려달라. 반환 같은 말 명도 청구, 명도, 인도 같은 말이죠. 반환 청구, 명도 청구, 인도 청구 같은 말이에요. 다음 방해, 배제 같은 말 제거죠. 제거, 배제 같은 말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 배제 청구권은 그의 두 번째 줄이요. 그 방해란 소유권의 내용 실현이 점유 상실 이외 방법으로 침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점유를 상실당한 경우는 반환 청구고 상실이 아닌 방법으로 방해당하면 방해, 배제 청구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갑의 토지에 자, 을이 불법으로 건축을 했어요. 불법 건축이라는 것은 갑의 동의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럼 갑은 토지 소유자니까 무슨 권이 있었죠? 사용, 수익, 처분권이 소유권의 내용이잖아. 요게 지금 이 불법 건물 때문에 사용 수익을 방해당하고 있잖아. 그랬을 때 요 땅을 갖다 갑이 을에게 야, 내 땅 내놔라. 이거는 반환 청구죠. 토지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하라. 이건 뭐죠? 방해 배제 청구권이죠. 이같이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방해 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불법 주차했다. 불법 주차했다. 차 빼. 이것도 방해 배제 청구권이죠. 요거는 점유 상실이 아닌 방법으로 방해당한 경우 방해 배제 청구권. 다음 4번은 방해 예방 청구권은 장차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거죠. 그 세 번째 줄 조심하고 맨 뒤에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방해 예방 청구 한번 해보죠. 우리 저전부 시간에 첫 시간 때 배웠죠. 이쪽은 갑의 토지, 여기는 경계입니다. 이쪽은 을의 토지. 근데 을이 여기다가 이제 축대를 쌓았죠. 축대. 자, 경계에다 축대를 쌓았어요. 근데 올 여름에 태풍이 오면 자, 태풍과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도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한다는 거죠. 축대가 이렇게 자꾸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올여름에 태풍 오면 축대가 쓰러져 가지고 이쪽에 을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할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으니까 태풍 오기 전에 미리 축대를 바로 쌓아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바로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또는 축대를 쌓는데 만약에 돈이 한 1,000만 원 든다 그러면 1,000만 원 미리 손해배상 담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방은 항상 담보 청구권과 예방 청구권은 선택입니다. 이제는 물청제 다 배웠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내용이 방해당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물건 내용이 자, 점유를 상실해 가지고 방해당한 뭐죠? 반환 청구권. 상실 이외 방법으로 방해당하면 방해 무슨 청구권? 배제 같은 말 제거 청구권. 아직은 방해 안 당했는데 장차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는 뭐죠? 방해 예방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권입니다. 자, 이거는 이와 같이 태풍과 같은 자,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 고의 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태풍의 경우도 물청이 발생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물건의 내용이 방해당했다. 그러면 방해 원인이 뭐냐에 따라 세 가지 뭐라고요? 점유를 상실당하면 반환 청구권. 상실이 아닌 방법으로 권리를 방해당하면 방해 제거 청구권. 장차 상실당할 염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권. 그게 물건에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 마치고 6절로 갑니다. 공동 소유 가보자. 자, 지금까지는 한 개의 물건의 소유권자가 한 명인 거. 이걸 단독 소유라 그래. 자, 이 한 개의 물건의 소유자 혼자죠. 이걸 혼자 소유한다 그래서 무슨 소유? 단독 소유라 그랬어. 요거에 이제 반대말이 공동 소유가 나와요. 자, 조심할 게, 요 물건은 똑같은 물건이에요. 똑같은 물건. 자, 한 개의 물건에, 물건 한 개입니다. 자, 공동 소유라는 개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소유물은 한 개의 물건이야. 그리고 소유권도 하나야. 소유권 하나인데, 이 한 개의 소유권을 두 사람 이상이 가진다는 거야. 소유권 한 개를 2인 이상이 가지고 있는 걸 공동 소유라 그래. 그래서 공동 소유도 일물 일권주의가 유지되고 있어요. 한 개의 물건의 소유권이 몇 개야? 한 개야, 한 개. 근데 소유권을 두 사람 이상이 나누어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동 소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한다고 하죠. 그러면 요 세 사람이 이걸 공동 소유자가 되죠. 공동 소유자가 자,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하냐, 단체주의적 성격이 강하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를 나눠요. 이게 중간이고. 그 시험은 요 개인주의 이걸 가장 많이 내죠. 자, 공동 소유 형태에서 가장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은 공유야, 공유. 시험도 거의 공유에서 출제해요. 원래도 공유에서 나왔죠. 공유. 그 다음에 가장 단체적 성격이 강한 게 총 들고 싸움, 총류입니다. 총류.
총류. 자, 가장 개인주의가 뭐라고요? 공유. 일단 우리는 초보자니까 공유만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른 같이 해오려면 헷갈리니까. 공유. 그리고 이제 총류와 중간에 있는 게 합유. 합했다는 거야. 합유. 중간 합유. 공유, 합유, 총류. 자, 그럼 개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동 소유에서 단독으로 가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야. 공유. 대표적인 공유가 뭐냐 하면, 대표적인 공동재산이 누구 거냐면 상속재산이에요. 상속재산이 공유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자식하고 배우자가 공동 상속합니다. 그 다음에 부부재산이죠. 부부. 집에 있는 텔레비, 냉장고 부부가 공유 추정됩니다. 부부가 이제 이혼할 때 이제 공유물 분할하죠. 다음, 합유의 대표적인 재산이 합자들 간의 조합이죠. 조합. 조합 재산이 합유입니다. 조합. 합유, 조합. 자, 이거는 처음에 이제 모이기는 쉬워요. 모이기는 쉬운데 나중에 모이면 싸우지. 조합. 조합의 대표적인 애가 여자들이 둘 이상만 되면 시작하는 거 있죠. 뭐예요? 여자들 제일 좋아하는 거. 개 있죠. 개. 뭐 침묵개, 반직개 이런 거. 개. 남녀노소 불문하고 좋아하는 거. 고스톱. 처음에 고스톱 치자 좋아하죠. 그죠? 한 몇 판 돌아가면 또 뭐 잃고 그러면 눈이 벌리지. 또 싸우고. 그죠? 고스톱 치면 부부들은 싸우잖아요. 그죠? 나무 앞에 다각치고. 그러니까 총류는 가장 단체주의입니다. 개인기 없어. 내가 딱 돈 내자마자 내 돈이 아니야. 단체 돈이야. 가장 단체 잘 되는 게 뭐가 있죠? 단체 중에 제일 잘 되는 거. 에? 단체. 교회. 교회, 사찰, 뭐 절, 그 다음에 정당, 이런 거죠. 정당. 딱 내가 돈을 내다마자 교회 재산이지 내 거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냈는데 내가 적게 했는데 좀 내주세요. 내줍니까? 손가락 잘려요. 그 탈퇴할 때도 조용히 나와야 돼. 나 나겠다 그러면 어떤 데는 목 잘리고 나와. 그리고 아파트 가면 가장 잘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분야 있죠. 분야. 아파트 분야 대표적인 총류입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 교회, 정당, 사찰 대표적인 총류입니다. 총류는 니께 내게 없어요. 자, 그럼 가장 개인주의라는 것은 지분, 공유는 공유 지분이 있어. 자기 지분, 가질 지자, 나눌 분자, 지분, 상속재산, 지분, 부부 사이에는 2분의 1씩 공유 지분이죠. 그다음 단체, 이 총류는 지분이 없어요. 개인 소유가 없죠. 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이 있는 게 공유, 뭐 합유는 지분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거의 형식적인 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 보고. 자, 일단 맨 위에 공동 소유의 의 정도만 기억하세요. 맨 위에 줄 한번 그어보세요. 하나의 물건을 일물이라고 해요. 일물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 소유라 그래요. 자, 공동 소유는 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냐, 단체주의적 성향이 강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죠. 뭐라고? 공유, 합유, 총유. 가장 개인주의가 뭐라고요? 공유입니다. 거기 관련 조문 262조 1항. 물건이 줄거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가 된 때는 공유로 합니다. 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분. 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2번에 공유의 성립은, 자, 가로 열고 1, 법률행위, 이퀄 계약으로 바꿔 읽으면 되겠죠? 계약에 의한 성립. 자, 쉽게 해서 땅 살 때 갑하고 을이 돈을 내가지고, 이거 같이 사자. 공유예요. 합의죠, 합의. 계약. 자, 일반적 성립. 하나의 물건을, 한 개의 물건, 여러 사람, 2인 이상이 공유하고 합의하고 소유하는 경우는 법률행위에 의한 공유가 성립합니다. 자, 줄겠죠? 공유자는 만약에 물건이 부동산인 때는 공유 등기하죠. 공유 등기와 지분 등기를 하여 하며 심표. 자, 공동 소유에서 공유 등기를 한번 보죠. 자, 요 땅이 현재 소유자가 A입니다. 이 땅을 갑과 을이 돈을 만약에 반반씩 내서 2분의 1씩 내가지고
자, 땅 샀다. 그러면 갑을 앞으로 공유 등기를 해보죠. 공유는 소유권이니까 갑구에 등기하겠어요? 을구에 등기하겠어요? 갑구에 하겠죠? 자, 소유자 A로부터 이 소유권 이전 공유자 자, 갑 지분 2분의 1, 을 지분 2분의 1 이렇게 적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몇 월 며칠 2018년 1월 1일 매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는 공유자 이름하고 지분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왜 지분을 반드시 등기해야 되냐면 지분을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이거 자기 거니까. 자, 갑이 만약 A한테 2분의 1 팔아먹을 수도 있고 이 2분의 1에서 반만 팔아먹어서 4분의 1은 A한테 팔고 자기가 4분의 1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럼 세 사람이 공유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분 처분의 자유라 그래.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입니다. 공유 지분 처분할 때 누구의 동의 필요 없어요.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 그리고 이 공유물 이게 공유물이라고 하죠. 이게 만약에 1000평이다. 이제 돈을 반반씩 내서 갑이 지분의 2분의 1, 을이 지분의 2분의 1이다. 그러면 분할을 해줘. 자, 이렇게 잘라서 이쪽은 갑이 단독 소유, 을이 단독, 이제 소유권이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독 소유로 나누는 것을 공유물 분할이라 그래. 공유물 분할의 자유.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자, 공유의 특징이 뭐라고요?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 공유물 분할의 자유. 이게 가장 개인주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가로 열고 2번 가봐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들. 법률의 규정. 여기서 이제 출제하는 게, 자, 동그라미 1번 아까 설명한 거죠. 타인 물건 속에서 매장물 발견. 누가 공유한다 그랬어요? 에? 남의 땅 속에서 매장물 발견해서 그럼 누구 거야? 발견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반반씩 2분의 1씩 공유한다 그랬죠? 그게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한 동그라미 1번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자주 나옵니다. 건물의 구분 소유라 그러면 집합 건물 의미합니다. 101호, 102호, 103호 구분 소유에서 공용 부분은 공유입니다. 쉽게 해서 집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옥상 이런 것을 공용 부분이라 그래. 공용 부분은 공유입니다. 공유. 다음 5번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 국어 등도 공유입니다. 경계표, 담. 대개 우리 그 시골에서 자, 집과 집, 가옥과 가옥은 경계가 되게 뭐가 많죠? 담이죠, 담. 그 다음에 논과 논의 경계는 뭐가 많죠? 논하고 논. 에?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죠? 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논에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걸 뭐라 그래? 국어라 그래, 국어. 국어는 도랑, 작은 개울을 국어라 그럽니다. 국어, 도랑. 그리고 이제 우리 밭은 경계를 경계표라 그럽니다. 우리 보통 두렁 이런 말 쓰죠, 그죠? 논두렁, 밭두렁 할 때 두렁, 그게 경계표예요. 경계표, 담, 국어 등은 공유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6번은 조금 전에 했던 공동상속 재산은 공유입니다. 자, 지분 한번 적어보죠. 자, 배우자는 얼마나 그랬죠? 1.5. 그리고 자식들은 다 1이에요. 만약에 자식이 2명이다. 그러면 배우자가 7분의 3, 자식들은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적죠. 그 다음에 부부재산도 공유로 추정됩니다. 집에 있는 텔레비, 냉장고 전부 공유 추정입니다. 서로 자기가 싸우지 마세요. 반반씩 추정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 자, 그 관련 조문 263조 밑에 두 번째 줄이요. 공유자는 그 지분이 바로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자, 양도가 뭐라 그랬죠? 양도 배웠잖아. 양도. 권리를 이전하는 게 양도죠. 지분 이전을 또 양도라 그래. 자유롭게 마음대로 양도. 담보 제공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분의 저당권 설정 포기, 즉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이걸 지분 처분의 자유라 그래요. 지분을 팔아먹고 양도하고 담보권 설정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게 지분 처분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2번 지분의 사용 수익은 각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한다? 지분 비율로 사용해야 돼. 지분 비율로. 자,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쭉 지나가세요. 지나가서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합유하고 총류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317페이지로 와보세요. 317페이지요. 자, 핵심 정리 찾았습니까? 박사. 거기다 암기라고 적으세요. 차후에는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걸. 암기라고 적는데, 그, 의만 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인적 결합 형태. 인적 결합은 단체적 성향을 인적 결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공유는 가장 개인주의라 그랬죠. 공동 목적 없이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다. 즉, 그러니까 단체적 성향이 없다. 가장 개인주의적이다. 가장 개인주의가 뭐죠? 공유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합유는 중간입니다. 개인과 단체의 중간. 대표적인 조합이죠. 조합. 일단 조합 한 개만 외우고 합자. 총류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말 적어보세요. 이퀄 법인 아닌 사단. 이퀄 한자로 쓰면 비법인 사단. 같은 뜻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동의어예요. 대표적인 예, 거기다 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예가 이제 바로 교회, 정당, 사찰 등입니다. 교회, 정당, 사찰 등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리고 단체적 요소가 엄청 강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바로 지분의 존재 여부라고 적어. 지분의 존재 여부. 그 지분은 개인의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의 비율을 지분이라 그래요. 자, 공유는 지분이 존재합니다. 그 밑에 지분 처분의 자유를 외워야 돼. 공유 지분은 마음대로 동의 안 받고 처분의 자유입니다. 중간에 합유 지분은 있기는 있는데 합유 지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분 처분이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합유 지분은 고소득 치다가 이제 잘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전원 동의 받아야 돼요. 그럼 돈 잃었을 때만 동의해 주죠. 딴 사람 동의 안 해줍니다. 다음 총류는요, 지분이 없어요. 이게 포인트야. 총류는 개인의 지분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헌금됐습니다. 내 돈이야, 교회 돈이야? 교회 돈입니다. 개인 돈은 없어요.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간다. 그럼 그동안 내가 헌금 내 돈을 보니까 한 1,000만 원 되더라. 그 중에 뭐 다는 필요 없고 한 500만 원만 달라 그러면 손가락 잘립니다. 조용히 나와야 돼. 어떤 경우는 목 잘리고 나옵니다. 유봉은이 같이. 그렇게 돼. 그 다음, 그 정도 기회와 분할 청구. 공유는 분할의 자유입니다. 공유물은 분할해가지고 개인 소유로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합유는 원칙적으로 합유물 분할 청구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단체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총유는 당연히 분할이 안 돼요. 당연히 분할 안 됩니다. 단체니까. 우리 교회 분할하자가 목 잘려요. 자, 거기까지만 정리하고, 그다음 맨 밑에 등기는 좀 보겠어요. 맨 밑에 공동 소유물이 부동산인 경우. 자, 공유는 등기해야 되죠. 공유 지분 등기도 합니다. 공유 지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공유 지분 등기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 지분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 같은 말 대항할 수가 없다. 공유 지분은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안 하면 대항력이 없어요. 다음, 합유는 합유 등기를 하는데 조합원 명의로 등기, 사람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만약에 조합원이 세 사람이다. 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합유라고 등기.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는 이렇게 지분 등기를 하잖아요. 합유는 지분 등기를 못해요. 그냥 합유자, 갑, 을, 병 이렇게 합유자 이름만 적지 지분 등기를 못합니다. 왜? 지분을 개인적으로 못 팔아먹게 하려고. 합유 등기는 조합 명의가 아니고 조합원 사람 명의로 합유자 이름 적어야 돼. 그 다음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합유는 지분 등기 못한다. 합유 지분 등기를 뒤에 등기하지 않으면 공유로 추정 지워버리고 합유 지분 등기 X라고 하세요. 합유 지분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합유 지분은 등기를 못합니다. 다음 총류는 등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총류 등기하는 게 아니고 적으세요.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한다. 총류는 총류라고 등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등기한다? 비법인 사단 명의, 즉 교회 명의, 종중 명의로 등기합니다. 종중교회가 대표적인 비법인 사단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해서 이제 소유권을 마칩니다. 자, 소유권을 마치고 자, 그러면 327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배웠어요? 소유권까지 배웠어요. 자, 소유권의 반대말이 뭐였죠? 소유권의 반대말,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제한물권을 갈 거는. 자, 소유권이 쉽게 해서 100% 지배권입니다. 사용, 수익, 처분이죠. 제한물권은 사용, 수익, 처분 중, 일부만 지배하는 거죠. 제한적인 지배권. 자, 그래서 사용, 수익을 지배하는 게 무슨 물권? 용익물권. 처분을 지배하는 게 담보물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갑의 소유권 중에 일부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익물권이 누구누구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그러면 오른쪽 보세요. 용익물권 봅니다.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토지나 타인의 건물을 물질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 용익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읽어보죠.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 사용하는 이용권이죠. 그래서 용익물건이라고 그래. 자, 그리고 동산에는 용익물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만 용익물건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용익물건 세 가지 뭐라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가보면 이제 지상권 개념 갑니다. 또 촬영하고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중간에 또 잘리면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 하죠.